내 인생의 레시피는 늘 고통이었습니다. 쓴맛, 매운맛, 그리고 짠 눈물맛.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맛없는 재료도 제대로 된 불과 정성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리가 된다는 것을요. 나는 불 앞에 서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지난 세월 남편의 방탕함 때문에 내 속은 늘 끓고 타고 있었지요. 이제 60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안에 숨겨진 재능으로 다시 불을 지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끓이던 국 한 그릇이 내 삶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전작 황지 기차역의 크리스마스 약속의 주인공 김영호의 전처인 김순례 씨의 후일담이자 한 여성이 좌절을 딛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으로 늦깎이 성공을 이루는 감동 실화 기반 드라마입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이혼 후 60대가 되어 원주에서 작은 국밥집을 연 순례 씨. 그녀의 타고난 음식 솜씨는 곧 호황을 이끌고 2호점까지 오픈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성공의 길목에서 순례 씨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돕는 중년 남성 진우 씨를 만나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식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갈등은 깊어집니다. 특히 장남 철원은 어머니의 행복과 아버지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과연 순례 씨는 자식들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늦깎이 성공을 완성시킨 진짜 비밀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갈등과 오해가 용서와 화해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함께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찾을 용기를 전합니다. 이제부터 숨겨진 재능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내 이름은 김순례, 올해로 62입니다. 전 남편 영호 씨와 이혼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황지 탄광촌에서 보낸 30년 세월은 광산 갱도처럼 까맣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술과 노름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새아이를 데리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광부로서의 삶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변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카지노의 섬광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는 내 손으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원주로 이사 왔을 때 가진 것은 위자료 조금과 튼튼한 두 팔 그리고 황지에서 얻은 음식 솜씨뿐이었습니다. 황지 광부들은 춥고 고된 노동을 했기에 식사 한 끼가 그들에게는 보약과 같았습니다. 나는 광부들이 가장 좋아했던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황지식 얼큰 순댓국을 주메뉴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첫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가게 안에서는 아직도 묵은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냄새를 덮으려고 순댓국을 더 진하게 끓였습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레시피를 바꾸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레시피에 새로운 사랑이라는 뜻밖의 재료가 추가될 줄은. 식당 이름은 순례 국밥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인생을 걸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남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억척스럽지만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30대부터 광부 식당에서 일하며 손님들 먹여 살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가족 부양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광부였던 영호 씨와 결혼 후 탄광촌에서 제일 가는 순례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탄가루를 털어내고 들어온 광부들에게 나는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주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내 솜씨가 곧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내 가족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식당을 접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악착같이 반찬 가게를 하며 버텼지만 결국 희망을 잃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나는 빈 둥지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끌어내준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돈 대신 내 손에 남은 솜씨였습니다. 원주 외곽에 작게 가게를 열었습니다. 탄광촌의 맛을 그리워하는 강원도 출신 손님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늘 북적였고 2년 만에 큰 상가로 확장, 마침내 2호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나의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야 비로소 남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순례 김순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전작 주인공이자 전 남편인 김영호. 도박 중독을 극복하고 황지에서 새 출발하려 노력 중이며 순례에게 많은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는 통화하는 듯하나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술주정과 노름에 지쳐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에 얽매여 살 수만은 없었고 그래도 자식들 건사하라며 남겨준 위자료가 전부였습니다. 황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큰 식당을 열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라 변두리 산업단지 내에 작은 식당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지 탄광 인부들을 상대로 식당을 했던 경험을 살려 산업단지 내의 작은 식당이지만 인부들이 드나들며 먹는 메뉴는 황지와 똑같은 얼큰 순대국과 공사장 한바집처럼 인부들이 요청하는 메뉴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부들과 정도 쌓이고 점차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인부들이 찾아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라면에 소내장인 양을 듬뿍 넣어 끓여 나가자 입소문으로 인해 거의 모든 인부들이 일찍부터 장사진을 쳤습니다. 점심에는 얼큰 순대국으로 속을 든든히 채울 만큼 양을 넉넉히 주었더니 기다리는 줄이 끝날 줄 모르게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육볶음, 순대볶음, 두루치기 등으로 술안주 음식으로 인부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순례 국밥집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호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큰아들 철원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엄마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식당에 나와 일손을 거들면서 가끔씩 아버지 근황에 대해 묻곤 하더군요. 순례 국밥 2호점은 원주 중앙시장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는 일은 고되었지만 광부 시절 남편의 월급 봉투보다 훨씬 든든했습니다. 내가 만든 국밥 한 그릇이 이 도시에서 통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국물이 날이 갈수록 더 시원해집니다. 우리 황지 광부들 생각나는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순례 국밥은 원주에서 꽤 이름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돈은 쌓였지만 내 삶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 앞에서 국물을 끓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그들의 삶에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2호점 인테리어를 점검하는데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묵직한 적막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맥주 냄새와 노랫소리가 홀로 서 있는 나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2호점 오픈을 앞두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금방 그만두었고 나는 믿을 만한 중년의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진우 씨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50대 후반, 깔끔한 인상에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술래 사장님, 저는 기술은 없지만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식당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2호점 홀 관리와 식자재 구매 담당으로 고용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재료를 다듬었고 쌀뜨물로 바닥까지 닦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도 친절했고 험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가정적인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가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진우 씨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을 때 따뜻하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은 지, 아니,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내 삶의 재료는 국밥뿐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낯선 남자의 손길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성공은 외로운 것인 듯 했습니다. 정상에 홀로 섰을 때 옆에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그저 내 삶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우 씨는 2호점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했고 나는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마감 정리를 할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식당을 2개나 운영하시고 대단하기는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랬지요. 어느 날 내가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을 때 진우 씨가 쑥스러운 듯 내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어제 기침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아내가 생전에 끓여주던 방식인데 목에 좋을 겁니다. 은은한 생강향이 주방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내 코끝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차 한 모금이 50년 넘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살짝 밀어 열었습니다. 진우 씨는 단순한 직원을 넘어 내 삶의 새로운 부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막았고 퇴근 후에는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래 국밥 사장님이 늦바람이 났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둘째 딸 영미는 내심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장남 철원은 달랐습니다. 철원이는 성공한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강한 원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고생 끝에 얻은 모든 것을 새로운 남자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외식 자리였습니다. 철원이가 대뜸 진우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2호점에 새로운 그 남자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재료 구매 담당이 왜 엄마 집까지 바래다 줘? 엄마, 정신 차려.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 천지야. 나는 단호하게 철원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철원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진우 씨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살면서 누구 눈치 보면서 살았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엄마,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또 남자에 빠지면 어떡해? 아버지에 대한 의리도 생각해야지. 의리? 내 아버지에게 내가 지킬 의리가 뭐가 있니? 내 아버지는 스스로 모든 걸 버렸어. 아버지는 지금 황지에서 몸도 안 좋으시면서 혼자 곰을 주우며 산대요.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다른 남자랑 핑크빛이야. 사람들이 엄마 욕할까봐 무서워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건 네가 걱정할 바 아니다. 내가 널 낳고 기르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이제 남은 내 삶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 거야. 철원이의 강한 반대는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마지막 남은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들은 나를 아내로서의 역할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김영호의 전처가 아니었고 다들 성장해서 가정을 꾸린 아이들의 엄마 역할만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 씨와 함께 2호점에서 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자식들 반대가 심하신 것 같더군요. 제가 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는 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입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쓴 재료들을 이미 충분히 다져왔어요. 내 곁을 지켜주는 그 남자의 따뜻한 그림자와 나를 옥죄어오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나는 늦깎이 사랑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늙지 않나 봅니다. 60이 넘어서도 가슴이 설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진우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받고 특히 보수적인 철원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호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전 남편 김영호였습니다. 그는 한눈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뚱뚱하고 투박했던 내 모습이 세련되게 변했기 때문일까요? 저 여기 순례국밥이 맞습니까? 제가 황지에서 왔는데 국밥이 하도 그리워서요. 영호 씨가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황지에서 오셨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직접 드릴게요.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진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맛입니다. 순례씨. 아니, 황지에서 순례네 식당 아주머니가 끓여주던 딱 그 맛입니다. 이 맛을 다시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례 씨는 잘 지내십니까? 네, 저랑은 이혼했지만 잘 살아야죠. 나는 그 사람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요. 도박 때문에 애들까지 버렸으니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난 그는 5년 전에 방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손은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호 씨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에게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억지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돈 받고 파시는 음식입니다. 공짜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남편분이나 남자친구가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잘해 드리십시오.
나는 내 아내에게 평생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제대로 못 해준 죄인입니다. 순례 씨가 이혼하고 저렇게 억척스럽게 살게 된 건 다 내 탓입니다. 순례 씨는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의 자신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재결합이나 미련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인간 김순례로서 인정하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주머니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짐이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 한마디에 의해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큰 해방입니다. 그날 나는 전 남편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뜻밖의 만남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식들의 반대 이전에 과거의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진우 씨와의 관계를 공식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마침 2호점 옆가게 주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나에게 억지를 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2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 재료 보관 창고에 못된 짓을 하려다 진우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우 씨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식당 영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2호점은 문을 닫아야 했고 식자재는 쌓였으며 진우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2호점에 대한 투자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철원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진우 씨의 상태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2호점은 왜 이렇게 됐어? 저 아저씨는 또 왜 다쳤고? 나는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원아, 진우 씨는 2호점을 지키려다가 다친 거야. 그리고 진우 씨는 내가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철원이는 분노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엄마, 제발 현실을 봐. 저 아저씨 때문에 2호점 망했어. 지금 엄마 돈이 위험하다고요. 내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아버지처럼 엄마 인생까지 망칠까봐 걱정하는 거잖아. 철원이의 분노는 돈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철원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원아, 진우 씨는 내 아버지랑 달라. 내 아버지는 도박과 술에 빠져 나약했지만 진우 씨는 나를 지켜주려고 자신의 몸을 던졌어. 내 삶의 재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로 살면서 나 스스로를 포기했었어.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둘째 딸 영미가 들어왔습니다. 영미는 진우 씨의 침대 곁으로 가 진우 씨의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그런데 진우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만났대요. 뭐? 언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다치기 며칠 전에 2호점 근처에서 아빠를 봤대. 아저씨가 먼저 아빠에게 다가가서 순례 씨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해요. 아빠는 엄마인 줄 모르고 순례 씨는 좋은 여자니 잘해줘라고 하셨대요. 진우 씨는 땀을 흘리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영호 씨에게 먼저 나의 행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두 남자의 다른 방식의 헌신. 과거의 남편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새로운 남자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내 삶은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갈등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불꽃임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영미의 폭탄 선언 이후 병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철원이는 매우 진지한 눈으로 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엄마의 새로운 남자를 응원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진우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원 씨, 내가 김영호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은 내게 사장님의 행복을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사장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고 2번 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김영호 씨의 그 진심이 사장님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보다 더 든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철원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의 도박 중독이 무책임한 배신이 아니라 나약함이 낳은 비극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역시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병실에서 눈물과 화해의 국밥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국밥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장 따뜻하고 진한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씨와의 관계를 인정받았고, 철원이는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를 했습니다. 2호점 위기 해결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때 진우 씨가 병상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2호점의 위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황지 국밥은 이미 1호점에서 성공했습니다. 2호점은 완전히 새로운 메뉴로 승부해야 합니다. 사장님께는 또 하나의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숨겨진 재능이요? 그게 뭘까요? 진우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탄광촌 시절 사장님이 광부들에게 국밥과 함께 내주던 술래내 만능 양념장 말입니다. 그 양념장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황지 사람들이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걸 상품화해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2호점을 양념장 전문 밀키트 식당으로 전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의 손맛이 바로 인생의 재료를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나는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들 밥상에 무심코 내어주던 그 양념장. 그것이 바로 내 늦깎이 성공을 이끌 숨겨진 재능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나를 단순히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나의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호점을 술래내 만능 양념장 밀키트 전문점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진우 씨는 재활하는 동안 온라인 마케팅과 포장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나의 손맛과 그의 기획력이 합쳐져 2호점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의 이름 김술래는 전국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우 씨가 있었고, 나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철원이에게 아버지 영호 씨를 용서하고 황지에서 만나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제 도박을 완전히 끊고 사람답게 살고 있단다. 네가 가서 용서해드려라. 그게 너의 짐을 내려놓는 길이야. 나의 숨겨진 재능은 단순히 음식 솜씨가 아니라 고통의 세월을 견뎌낸 끈기와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진우 씨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예식 대신 2호점 주방에서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소수의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자식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철원이가 내게 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황지 다녀왔어요. 아버지 만났어요. 그래, 어땠니? 나는 숨죽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새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폐사택에서 곰을 주우면서 사시는데 아저씨가 준 생강차를 끓여 마시면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철원이는 아버지에게 진우 씨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고 영호 씨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철원이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외투를 건네고 이제 종종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호 씨가 황지에서 매년 크리스마스에 기다리던 이루지 못한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로 완성된 것입니다. 나의 늦깎이 성공은 결국 황지 탄광촌의 광부들에게 바쳤던 희생의 솜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편의 실패 때문에 버려졌던 내 재능이 새로운 남자와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조미료를 만나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쓴 재료들을 얼마나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숨겨진 재능이란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발현되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요. 원주 시내의 순례내 만능 양념장 밀키트 전문점 간판은 오늘도 밝게 빛납니다. 그 불빛은 나 김순례의 늦깎이 성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진짜 재료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통해 얻은 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이 있지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복사꽃 당신에서 다시 만나요.